안녕하세요. LH 공공주택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김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계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소방 수리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LH에서는 2018년부터 소방 분야의 수리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국내에 수리 계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영어로 된 고가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 계산을 진행하다 보니 설계사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LH에서는 LH 하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했죠. 개발 과정에 이사님도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발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LH에서 한글화된 무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설계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리 계산 결과물을 보면 설계사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던데 왜 그런 거죠? 기존 규약 배당 방식은 법규에 의해 배관경이 정해져 있지만 수리 계산 특성상 허용된 범위에서 설계자가 광경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계산 기준을 통일하고자 2019년 6월에 LH형 수계 소화설비 수리계산 핸드북을 각 업체에 배포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핸드북의 내용만으로는 수리 계산을 작업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설계사의 가장 큰 고민이 어느 구역을 수리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소화 펌프는 어떻게 선정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성능 위주 설계 방식을 도입하게 되므로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최적의 경제적 설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 필요한 실제 소화 용수와 펌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 계산을 보면 규약 배관 방식과는 다르게 헤드별로 유량이 다르던데요. 어떤 원리로 유량이 계산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리 계산된 수리 계산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드나 옥내 소화전처럼 소화용수가 방출되는 장치를 통틀어서 수리 계산에서는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노즐의 방수량 계산식은 압력 단위가 메가파스칼일 때 Q는 K√10P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식으로 유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S1번 헤드는 방출 압력이 0.1메가파스칼일 때 방출 유량은 80lpm입니다. 하지만 S12번 헤드는 방출 압력이 0.152메가파스칼일 때 방출 유량이 98.6lpm입니다. 이와 같이 수리 계산에서는 노즐의 방출 유량이 방출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 배관 방식보다 수리 계산 방식이 유량이 더 많이 계산되고 압력 또한 더 크게 계산됩니다. 설계업체가 정한 수리계산 구역이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 구역을 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리계산 구역을 선정하셨나요? 수리계산 구역을 정할 때에는 필요압력 선정 구역과 필요유량 선정 구역을 알아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곳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층수가 제일 높은 곳을 수리 계산하기도 하고 어느 업체는 펌프실에서 가장 먼 동을 수리 계산하기도 하던데요. 네, 하지만 그 구역들이 반드시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곳은 아닙니다.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곳은 가장 큰 압력 강화를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모든 동과 모든 지하주차장 구역을 수리 계산하면 어느 곳이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곳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업무량으로 보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리계산 기준동 계산서라는 엑셀 방식 계산서를 이용하여 수리계산 기준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지를 보고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계산을 작업할 기준동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층수가 제일 높은 층 중 펌프실에서 제일 먼 동이 기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프실에서 동까지의 주차장 또는 공동구 배관 길이가 제일 긴 동도 수리계산 기준동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옥내 소화전이 제일 많이 설치된 동으로서 필요유량이 제일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동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동별 100파이 배관의 길이인데요. 하전 윌리엄식으로 배관 마찰 손실을 구해보면 100파이 배관이 150파이 배관보다 같은 길이 기준
6.7배 정도 마찰 손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펌프실에서 동까지 전체 길이가 짧더라도 100파이 배관 길이가 제일 긴 동도 기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 밸브에서 말단 헤드까지의 배관 길이가 제일 긴 동도 기준동이 될 수 있습니다. 5개의 동 중 어느 동이 수리계산을 작업할 기준동인지는 수리계산 기준동 계산서로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수리계산 기준동 계산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트입니다. 말단 헤드에서 10번째 헤드가 합류가 되는 교차 배관까지의 배관 자료를 동별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시트에서는 개방 헤드 10번째 헤드가 합류가 되는 교차 배관 구간부터 알람 밸브까지의 자료를 입력하고요. 세 번째 시트에서는 입상관부터 펌프실까지의 배관 자료를 입력합니다. 계산한 결과 필요 압력은 317동의 13층이 제일 크게 계산되었고 유량은 301동의 13층이 제일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필요 유량이 제일 큰 동을 추가로 수리 계산해야 하지만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요 유량 기준동은 수리 계산을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전정 기준 입법 예고대로 기준 개수가 2개로 변경될 경우 지하주차장이 있더라도 필요 유량이 제일 큰 동을 추가로 수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리 계산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소화배관 재질 및 스프링클러 신축 배관 설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LH에서 소화배관 재질을 계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상관, 엘리베이터 홀, 복도 부분을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변경하였고 세대내는 모든 층을 CPVC 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대내 스프링클러 신축 배관도 모든 층에서 측벽 헤드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최상층과 최상직하층을 모두 수리계산했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지구는 최상층만 수리계산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리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수리계산 활동이 선정되었다면 그 동의 최상층을 수리계산하면 되나요? 네, 최상층은 기본적으로 수리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중간층 중에서도 추가로 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층입니다. 알람 밸브에서 수략적으로 제일 먼 세대를 수리계산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얀색 헤드는 신축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헤드가 개방 헤드 10개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세대 내 개방 헤드 10개는 말단 헤드의 발코니, 세대 내, 세대 앞 복도 순서로 결정하며 그 다음은 옆 세대의 발코니, 세대 내, 세대 앞 복도 순서로 추가하게 됩니다. 수리 계산 결과 신축 배관을 설치하는 측벽 헤드는 S1번 헤드 80LPM부터 S4번 헤드 85.6LPM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신축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헤드는 S2번 헤드 121.8LPM부터 S10번 헤드 131.3LPM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축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헤드가 설치한 헤드보다 방출 압력이 높아 유량이 크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포함한 15층 전체 수리 계산 결과입니다. 필요 압력은 107.8m이고 필요 유량은 1250.6LPM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층입니다. 이 동의 경우 좌측 2세대와 중간 4세대는 최고층이 15층이지만 우측 3세대는 최고층이 13층입니다. 따라서 15층보다 13층의 배관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13층을 추가로 수리 계산했습니다. 13층의 수리 계산 결과입니다. 필요 압력이 111m로 15층 필요 압력 107.8m보다 3.2m 더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층수가 15층보다 2개 층 더 낮지만 배관 길이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관 길이가 최상층보다 더 긴 층이 중간층에 있다면 설계자는 수리계산 기준동 계산서를 이용하여 해당 층을 추가로 수리계산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301동 13층입니다. 이 지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구여서
필요유량이 제일 큰 동을 추가로 수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층에서 수리학적으로 먼 세대를 수리 계산한다고 하셨는데요. 알람밸브에서 교체 배관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어느 세대가 수리학적으로 먼 세대인가요? 배관 길이가 가장 긴 세대인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역시 수리계산 기준동 계산서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알람밸브에서 말단 헤드가 아래쪽 끝 세대에도 있고 우측 끝 세대에도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끝 세대입니다. 측벽 헤드 중 말단 헤드를 선정하고 개방 헤드 10개를 선정한 후 계산한 결과 알람밸브까지의 필요한 압력이 45.95m로 계산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끝 세대도 측벽 헤드 중 말단 헤드를 선정하고 개방 헤드 10개를 선정한 후 계산한 결과 알람밸브까지 필요한 압력이 46.3m로 계산되었습니다. 두 관로 중 필요 압력이 더 큰 우측 세대를 수리계산 기준구역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301동 13층 수리계산 결과입니다. 옥내 소화전이 2개 설치되어 필요유량은 1453.2 LPM으로 단지 내에서 제일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의 수리 계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지하주차장 중 펌프실에서 배관 길이상 제일 먼 곳의 스프링클러 구역을 선정합니다. 유수검지 장치로부터 가장 먼 곳의 가지관 말단 부분 헤드를 스프링클러 방수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가지관별 헤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헤드간 거리인 S값을 구해야 합니다. 헤드간 거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 3개 구간 길이 10.8m를 3으로 나누어 평균 길이인 3.6m를 계산했습니다. 상하향식 헤드가 있는 경우 반자가 있는 곳은 상향식과 하향식 중 유량이 크게 계산되는 헤드만 개방 헤드로 선정하고 반자가 없는 곳은 상하향식 헤드 모두 개방 헤드로 선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배관당 개방 헤드는 NFPA 13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울림 처리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가지관당 헤드수 4개로 계산되었습니다. 교차배관 말단에서 첫 번째 가지관과 두 번째 가지배관은 4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2개는 NFPA 규정대로 교차배관에서 가까운 헤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옥내소화전은 유수검지 장치로부터 가까운 옥내소화전부터 최대 개수를 입력합니다. 옥내소화전 최대 개수는 현재 5개이며 입법 예고된 화재안전 기준에 의하면 2개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소화전이 최대 개수 미만인 경우 동지하 소화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하주차장 수리계산 결과입니다. 전체 필요유량은 1636.9 LPM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구역별로 수리계산이 끝나면 펌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구역별로 유량과 압력을 집계한 후 각 구역 중 제일 큰 압력을 1m 단위로, 제일 큰 유량을 10 LPM 단위로 올림 처리하여 정격 운전점을 1차로 선정합니다. 이때 펌프 여유율은 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5% 미만인 경우 정격 유량 또는 정격 압력을 올려가면서 5% 이상 여유율을 만족하는 정격 운전점을 최종 정격 압력으로 결정합니다. 1460 LPM에 111m로 1차 정격 운전점을 선정한 성능 공수표입니다. 301동 12층과 317동 12층의 여유율이 5%에 매달되기 때문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은 정격 유량은 1460 LPM으로 고정하고 정격 압력을 4m 올려서 115m로 조정한 성능 곡선표입니다. 각 운전점별 압력도 조절하였습니다. 변경한 결과 미달되었던 구역의 여유율이 5% 이상으로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수리계산서 중 수리계산 기준구역 선정과 펌프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수리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말고도 수리계산 중 알아야 할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광경 선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가마밸브 및 우리피스 선정, 그리고 펌프 운전 모드 계산 등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오늘 설명으로 전에 몰랐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 계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LH는 소방 수리 계산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김영민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LH에 저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